안녕 친구들. 쌤이 누군지 알죠? 얼굴을 안 비춰서 미안합니다. 쑥스러워서 그래요. 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쌤이 제대로 된 영상 처음 찍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바로 시작 못하겠고 이렇게 얼굴을 감추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별로 잘생기지 못한 얼굴 또 어색해 할까봐 할까봐 천천히 목소리부터 등장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첫 영상 한 주간 시작할 때 영상을 올렸을 건데 정말 미안했던 건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인 지금 3학년들 시간에 올려놨던 영상을 선생님 바쁜다는 핑계로 그걸 다시 한번 재탕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격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몇 커트라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없이 올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저하고는 회계실무 가로 열고 원가 회계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촬영한 장소가 어딜까?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사무실은 쌤이 나름 아지트로 쓰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주에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 여기 올라오면 저는 여기서 아침에 일찍 와서 음악 듣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들 오면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서 첫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원가 회계에 대한 부분을 촬영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끝나면 학교에서 문제도 같이 풀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으로 할 때 문제 풀기가 좀 더 쉽지 않아서 사실 여기서는 주로 이론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과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라고 할 거고 학교에 오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피드백과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사무실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right now. 자, 여러분 원가의 개념과 분류 아마 두 개 반 모두 이 부분에서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가란 무엇인지, 원가에 대한 개념과 원가 회계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재무회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또 누구를 위한 회계인지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을 간단히 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로 원가 개념에 대해서 원가란 어떤 의미다. 그 다음에 원가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 가치의 소비다. 그래서 소비가 된 거면 되기 때문에 누가 설령 공짜로 주었다 할지라도 원가 계산은 집어넣는다 안 넣는다? 증여받은 거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소비된 거니까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것이니까 화재나 도난 등으로 생산과 관련 없이 소모된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가에서 넣는다 안 넣는다?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상적인 가치의 소비액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서 소비된 걸 말하는 거지, 화재라든지 파업 등이라든지, 파업이 뭔지 알죠? 직원들이 일을 못하겠어라고 해서 데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일 못하겠어, 업무 거부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걸 가치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정상적인 가치의 소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빼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경제적 가치의 소비다,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것이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치의 소비액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가와 비용과의 관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통상 작년에 배웠던 재무회계는 그렇죠. 비용이라고 이제 정의되는 것들을 우리는 올해는 공장장의 입장에서 공장에서는 생산 활동을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 전부 다 원가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와 비용과의 관계 말씀드렸죠. 원재료, 재료를 사서
사람을 구해서 노동력으로 기타 재반, 다른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서 제조를 한다. 다 만들어지면 완성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작년에는 모든 물품들을 전부 다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상품 매입, 상품 매출.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회계에서는 재무관리, 재무회계에서는 대상 업종이 뭐다?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냥 상품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판매할 상품들은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만들었으니까. 덜 만들었다. 아직 만들고 있다. 미완성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제공품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이제 질리도록 써야 될 용어들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제품과 제공품.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판매가 되면 이제 원가의 개념으로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놨다. 그러면 얘는 아직은 손익계산서에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바로 올라가진 못하죠. 얘는 지금 어디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잡힐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에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못 팔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아직 덜 만들어진 얘도 재고자산이잖아요. 또 얘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김밥 공장에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렇죠. 김 싸다 놓고 지금 창고에 있는 거 있잖아요. 김 막, 막 10박 사왔다. 아직 안 쓰고 있다. 이것도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나중에 재고 자산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재무 상태표에 참 들어갈 내용들이고, 만들어져서 판매가 된 얘만 유일하게, 그렇죠. 비용이란 이름으로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그동안 전부 원가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비용이란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상품 매출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손익계산서상에 올라갈 때 이제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금액은 똑같아도. 그래서 큰 틀은 이런 형태다. 지금은 느낌이 잘 안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뒤편에 가서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해보고 하다 보면 흐름을 보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언급한 반도 있겠지만 뒷부분을 그냥 가볍게 첫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원가 분류. 원가를 어떤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제조 활동과 관련성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하는데,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추적 가능성이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디서 온 거지? 바로 알 수 있는 거,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제조 경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간접비가 되겠죠. 얘네들이 이걸 원가에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지. 그 외엔 직접적인 거는 뭐 어렵겠어요. 그냥 계산 두드리면 나오는데 바로바로. 근데 이런 것들, 제조 경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3번에 보면 또 제조 활동 관련성에 따라서는 비제조 원가, 제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게 쪼개서 원가에다 녹여줄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원가 회계의 주된 내용입니다. 90%가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자, 경제적 효율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에 따라서 소멸이냐, 미소멸이냐 나눌 거고, 원가 행태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비, 변동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 그리고 발생 시점에 따라서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기본적인 구조만 이렇게 좀 파악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도 발생 형태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거,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보면 1번과 2번, 그 다음 몇 가지가 뒤에 나와요. 그렇죠. 제조 활동 관련성에 따라서 요 몇 가지 것들은 이 7가지, 8가지 중에서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들이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그렇죠.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시죠? 김밥집에서 김, 뭐 대표적인 재료겠죠. 또 밥을 지어야 되니까 쌀, 뭐 이런 것들이 재료비가 될 텐데, 제품의 제조를 위한 재료의 소비액, 예를 들어서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목재, 그렇죠. 목재 빼고 뭘 얘기 더 하겠어요? 재료비죠. 대표적인 재료. 그 다음에 농업비,
노무라는 말이 쉽진 않은데 노동자, 노동할 때 그 노자에다가 업무, 뭐 의무 할 때 무자예요. 그러니까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비용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을 하는 일을 노동을 투입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 월급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노무비란 말이 좀 낯설은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노무, 노무비, 노무사 이런 말 들어봤죠. 이제 많이 익숙해져야 될 용어입니다. 자, 제품의 제조를 위해 투입된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 쉽게 말하면 월급이죠. 연봉이고 월급입니다. 종업원의 임금, 종업원 급료 같은 말이에요. 종업원 상여수당. 그렇죠.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노무비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제조 경비. 제조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기타 모든 원가 요소 그랬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김밥집에서는 뭐라고요? 전기세, 또 물세, 가스비, 그렇죠. 거기 그 다음에 뭐 보험료도 들어있을 거예요. 보험 넣어야 되니까 화재보험 대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 뭐 그것만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임대료도 내야죠. 월세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전부 제조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밥 한 줄 만들 때도 여기 원가가 보면 수많은 종류가 녹아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김하고 밥하고 단무지하고 뭐 시금치, 뭐 햄, 뭐 참치 좋아하나요? 참치 뭐 이런 거 몇 가지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여기에 단가로도 이렇게 고려할 게 엄청 많죠. 그래서 김밥 한 줄이 그렇게 비싸하는데 사실은 또 비쌀 만한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밥 한 줄 사 먹을 때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추적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딱 봐도 여기 들어갔네 하고 눈에 보이는 거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를 들었는데 자동차 제조업에서 타이어 자동차 공장에서 타이어가 딱 보여요 안 보여요? 자동차 나오면 보이죠. 그러면 여기 타이어 4개 들어갔네. 그럼 4개 타이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40,000원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직접비는 쉽게 그냥 눈에 파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부품으로 들어갔으면 눈에 안 보여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직접비는 바로 투입됐다는 게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되는 게 대부분 직접비입니다. 하지만 간접비 그렇죠. 어렵겠죠. 간접비는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아까 직접비는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바퀴 4개 들어갔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제품의 제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한 대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 제품을. 자동차 공장 같으면 자동차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하루에 나오는데 그 모든 제품을 위해서 다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거라서 자동차 한 대 값에 녹여내기가 힘든 거예요. 자동차 한 대에 얼마 들어갔지? 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기세죠. 전력비, 가스, 수도비. 그렇죠? 그리고 만약 자동차 공장에서 거기 청소를 맨날 해주시는 아주머니 있다가 쳐봐. 그러면 그분의 월급도 줘야 하잖아요. 그 월급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제조 경비에 들어가고 간접비겠지만 그럼 자동차 한 대 값에다 녹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포함할까?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런저런 거 다 합쳐서 자동차 한 대에다 녹여내야 되니까 간접비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 나눈다고 그랬는데 이 간접비도 직접비도 우리가 그동안 전에 배웠던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에서 이걸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비냐 간접비냐.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재료비 같으면 직접 재료비, 보조 재료비 그랬는데 예를 들면 김밥집 생각하면 어떤 게 직접 재료비고 어떤 게 간접 재료비일까요? 직접 재료비는 글자 그대로 김, 뭐 쌀, 밥에서 넣는 거, 단무지 이런 건 직접 재료비겠죠. 간접 재료비는 어떤 걸까요? 간접 재료비. 그렇죠. 계산하기 쉽진 않지만 소금 같은 거. 예. 소금을 김밥 하나 마를 때마다 소금 얼마 탁탁탁 집어넣는 건 아니죠. 근데 소금을 넣어가지고 큰 틀에 어떤 맛소금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양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거는 보조재료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조재료비에 포함될 거예요. 노무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노무비는 뭐예요? 김을 직접 김밥 바르고 저기 하고 하는 그분의 임금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청 큰 김밥집이면 거기에서 옆에서 청소만 해주는 분이 있다. 그분은 김밥 마른 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청소일만 하셔요. 그분은 간접 농업이죠.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현대자동차 같은 큰 공장을 예로 들면
공장의 공장장을 포함한 감독자들, 그 사람들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렇죠. 이렇게 감독자 급여로 계산해야 되죠. 따로. 그렇죠. 그래서 간접 농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조 경비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제조 경비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다 간접 경비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봐봐. 여기서 농업비 같은 경우나 재료비에서 간접 재료비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생각해야 되겠지만 공장장 급여는 직접 일을 안 하니까 간접 농업이구나 생각해야 되겠지만 제조 경비는 기본적으로 간접 제조 경비가 다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까 배웠지만 전력비, 가스, 수도비. 근데 직접 제조 경비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와. 직접도 있어? 있어요. 요거 세 가지는 여러분 밑줄 그어놓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주 가공비. 용어가 좀 어렵죠. 외주 가공비니까 외주니까 뭐겠어요? 바깥에다 주문했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주문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김을 바르고 여기다가 밥을 말고 해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말다 보면 실수가 많아. 그래서 기계를 하나 들여놓으려고 봤더니 기계값이 너무 비싸. 그런데 옆집에 어떤 김밥집이 하나 저쪽에 있는데 그 집에다 갖다 주면 기계로 순식간에 100장을 수룩 말아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을 써서 우리 그 김밥집에서 월급 줘가면서 하루 종일 말아봤자 이 사람이 50개밖에 안 마는데 내가 그 집에다 갖다 주면 100장을 순식간에 말아오는데 인건비로 치면 더 싸. 그렇죠. 내가 사람 써가지고 50개 많은 임금보다 100장을 말아오는데 인건비가 절반밖에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사람을 써서 김을 마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여기다 그냥 갖다 주는 게 낫겠죠. 그렇죠. 외주. 그래서 우리 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차라리 실익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외주 가공비라고 그래요. 바깥에다가 일부 내 공정 중에 일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일부를 바깥에다 맡기고 대신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실제로는 내가 안에서 만드는 거하고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조 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권. 특허권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다른 김밥 명인한테 가가지고 김밥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 해. 근데 그분이 공짜로 줄 리는 없죠. 그분이 특허를 해놓은 게 있어. 그럼 죄송합니다만 그 특허권을 그 특허로 된 걸 제가 좀 활용해서 김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대신에 공짜는 없으니까 김밥 한 줄당 내 특허권 사용료로 100원씩을 주시오라고 했다 쳐봐요. 그런 경우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노하우를 쓰는 대신에 특허권 사용료로 김밥 한 줄당 100원씩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밥 한 줄에 100원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간접비가 아니라 특허권 사용료 같은 직접비가 되는 거예요.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경비는 전부 간접비일 것 같은데 직접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건 시험에 많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설계비. 특히 이 두 가지 외주가공비와 특허권 사용료는 제조경비긴 하지만 직접경비구나 이렇게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이 잘 잘려 나오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플러스 팁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 플러스 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라는 용어가 이제 나와요. 부가. 부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용어가 어려워서 힘드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가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부가. 부가는 원가 발생액을 특정 제품에 직접 집계하는 절차. 그러니까 원가가 발생했으면 아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특정 차에다가 이렇게 이 차에다가 얼마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짬매 주는 겁니다. 링크 시켜서 네가 얼마 부담해 너한테 얼마 잡을게 이렇게 집계하는 절차. 그래서 부가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배부라는 용어도 들어와요. 원가 발생액을 각 제품의 합리적인 배분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주는 절차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가나 배부는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렇죠. 굳이 나눠서 막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게 이제 용어가 나올 때 꼭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느낌을만 가지면 됩니다. 특정 제품에다가 이렇게 짬매 주는 거. 네가 얼마 부담해? 원가에 네가 얼마? 너 100원 네가 부담해? 이게 부가고 배부도 같은 컨셉이긴 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때는 부과하는 게 뭐냐면 하나가 아닌 거죠.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A인 네가 얼마, B는 너는 얼마, C는 너 얼마 이렇게 나눈다.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는 게 나눠주는 게 배부.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생산부서의 평가할 때 나눠주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저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쭉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은 배웠던 직접, 아까 직접 간접할 때 직접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 그러면 나머지 제조 간접비는 뭘까요? 그렇죠. 직접이 아닌 나머지 것들을 포함한 리을은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간접비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글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쓸 거예요. 기본원가라고 하면 기본이란 말에는 뭐냐면 직접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직접인데 직접 중에서도 뭐다?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직접들만 직접 쓴 경비.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 제조경비라는 말이 여기 제조 간접비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다만 얘는 제조경비인데 직접 쓴 거고 얘는 간접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 쓴 애까지는 재료비, 농업비 직접 쓴 애 전부는 기본원가라고 한다. 아, 직접비는 기본원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겸해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가공비 또는 전환원가. 원가로 우리가 묶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직접 계산이 바로 그냥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해 주는 거.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재료비는 바로 김 한 장에 김밥 한 줄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김밥을 마른 아주머니가 하루에 50장을 만다. 그러면 그분은 임금을 50장으로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받는 급여를. 그래서 이거는 직접 농업이긴 하지만 전환을 해줘야 돼. 가공해줘야 돼. 우리가 수식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농업이긴 하지만 직접 농업이, 직접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아까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는 가공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공해줘야 된다. 녹여줘야 된다. 전환해줘야 된다. 원가를 얼마라고 소위 말하면 계산을 두드려져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얘네들이고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김밥 한 줄에 김밥 한 장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구별합니다. 기본원가 이 세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재료경비. 즉 직접비가 기본원가다. 그렇죠. 그리고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 것들 다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경비, 간접 제조비가 합쳐서 가공비 또는 전환원가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어렵지는 않겠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치면 러닝타임 한 23, 4분 가능하면 30분을 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시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연속으로 들어있으면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